윤 대통령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 저도 100%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계엄령이었어요. 인명 피해 없었고 유혈 사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탄도 안 들어가 있었고 공포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계엄령이라기보다는 계몽령이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계몽령.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폭군 정치를 고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건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변호인단과 함께 접견한 뒤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언제든지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논란이 될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또 내란이라는 말을 뺐으면은 당연히 기소가 안 되는 일이죠. 이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윤통이 대통령직으로 이렇게 복귀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거대 야당의 그런 의회 독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깨어난 모습이에요. 검경찰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빵원으로 깎은 것도 그렇고,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이런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을 빵원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미래 성장 동력 예산,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것도 국회 독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한 거예요. 윤통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국정원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고, 이건 윤통이 지적한 겁니다. 또 대규모 채용 부정 이후 국정원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고 상황은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이게 말이 되느냐 얘기죠. 이건 어서 해킹해 주십시오 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통이 그랬습니다. 당시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도 신뢰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거, 2020년 선거, 특히 저는 부정이 확실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도 탄핵 칼이 올 것으로 보고서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엄 발동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도 계속 부각해 왔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 몇백 명만 투입했잖아요. 몇백 명만.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은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고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그게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유혈 사태, 인명 피해 없었고,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고 윤 대통령이 석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고요.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내는 게 있었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죠. 석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political governing plan,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느냐. 또 윤통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윤 대통령 심정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나라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김 여사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석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윤통은 그렇게도 얘기를 했죠. 작년에 12월에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언론들을 비판한 거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고 엄연히 대통령으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를 한 겁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이 정도 이 지경이면은 저라도 선포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밝혀내야 됩니다. 선관위 낱낱이 조사해야 돼요. 응징해야 돼요. 선관위. 지금 선관위가 자기네들은 이렇게 법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50년 이상 한 번도 감사 안 받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정부기관이? 그럼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거기는 공무원들 중에 올바른 생각도 갖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선관위 내에서도. 선관위 내에서도 이렇게 부정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얘기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고발자가 제발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내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만 보면은 마치 1월 6일 2021년 1월 6일 의회 진입 사건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통 지지율이 지금 50% 육박하는 것도 많은 국민이 깨어나고 맞구나. 이 정도 이진경이면은 계엄령을 선포할 만 했구나.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상황이 달랐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실탄이 없었다는 걸 보면은 인명피해 유혈 사태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고요. 윤통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 헌법적 결단이다.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fight 연상시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맞아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거 정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특히 올바른 진영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부패한 진영에서는 끝까지 싸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윤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윤통 말씀. 자, 그리고